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을 대상으로 해서 몰입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몰입 수업이 1월달, 2월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월달부터 시작을 하죠. 뭐 작은 학원부터 큰 학원들까지 안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이때 많이 안 해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고3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고3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고3 학생들은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냥 6개 학교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불고 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원장을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대치, 반포, 이 압구정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6월이 되게 되면 발표를 해요. 올해 입시 정책, 그러니까 진로와 진학과 관련한 대학 입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지금과 같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몇 달 동안, 최근에 좀 잠잠하긴 한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해서 계속 브리핑했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내용들이 누가 제일 많이 바뀌느냐? 현재 여러분, 어머님들, 그러니까 예비고1 학생들로 제일 많이 바뀌죠. 정시가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가 대학을 진짜 비틀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30%까지 맞추어라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얘기를 대학들이 안 들었죠. 근데 정부가 이제 돈 갖고 장난치죠. 다시 말해서 재정 지원, 에이스 사업, 프라임 사업 절대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40%까지 늘려라라고 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고등학교 진학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분의 말을 대신 좀 전할 건데 현대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뒤에 한 3분의 1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변하는 얘기, 아까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개괄적으로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20대 꿈을 위해 공부해보자. 두 번째 시작! 20대 공부해. 시작! 30대 다시 공부해. 시작! 40대 다시 한번 공부해. 이게 50대도 미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 총무라서 저희 대학원에 저희 와이프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너도 공부해 해가지고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학기 때 다닐 텐데 이게 저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정시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입시 시즌에 대한 얘기는 2월 28일 마지막까지 추가 합격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될 텐데 올해 수능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수능은 한 번도 제대로 출제하는 해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물이냐 불이냐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다가 계속해서 언론에 발표하기를 올해 수능은 어떻게 발표가 되었느냐? 올해 수능은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뭐예요? 수학 나형이었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과목이 국어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웠던 과목이 수학 가형이었죠. 이과 수학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과 수학 학생들이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어머님들께서 지금 수능 점수표를 보시고 나면 이제 계속 볼 거예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사설 모의고사가 됐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가 됐던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실 텐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은 이 근방에서 없어졌지만 한때 이 주변에 수시고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몇 번 봐? 2번 보는 거죠. 3월달 보고 4월달 보고 합쳐서 중간, 5월달 보고 6월달 보고 합쳐서 기말, 이렇게 보는 거죠. 수시고사가 없어지면서 지금 수행평가의 비중이 확대가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100분위 점수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쉬운 거 원점수. 원점수라고 하는 건 학생이 받은 점수예요. 이거 가지고서 대학 가면 찍소리 안 하죠. 0.1점이라도 부족한 건 우리의 탓이니까. 그런데 전국 등수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 등수를 퍼센테이지로 나눈 게 100분위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잘 하세요. 이걸 그룹으로 나눈 게 등급이에요. 4% 1등급, 11% 2등급, 그리고 23% 3등급 해서 등급으로 나눈 거는 100분위를 그룹핑한 거예요. 그런데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머니도 몰라요. 근데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표준 점수가 중요합니다. 100분위, 다시 말해서 대학은 전국 등수로 가는 거니까 지금 전국에서 네가 몇 등이냐? 라고 하는 것이 100분위죠. 근데 상위 학교로 갈수록 같은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과목 간 가중 취하 편차에 따라서 표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지금 사탐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뭐였어요? 경제였죠. 표준 점수가 높아요. 무슨 말이냐? 통상 뉴스에서 그냥 발표할 때
어차피 7등급, 8등급, 9등급 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현대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8등급, 9등급은 어차피 그냥 원너브댐으로 가는 거예요. 1등급 학생들의 지금 커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당해에 혹은 그 해당하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를 판단하는데 그냥 다 잊으시고 어차피 Z 점수, 표준 점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표준 편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등인데 얘가 2등이야. 근데 1등과 2등이 거의 비슷한 1등과 2등인지 아니면 압도적인 격차에 의해서 나는 압도적인 1등인지 과목 간 난이도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격차까지 반영한 다시 말해서 어떤 네가 그 등수지만 다음 등수와 얼마나 격차를 많이 벌렸는데 라고 하는 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상위 학교로 갈수록 표준 점수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대고등학교 갔으니까 적어도 서울의 20개 대학 안에는 밖에 있는 대학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상위인 학교들 다시 말해서 건동, 홍까지 이런 학교들은 표준 점수가 중요한데 130점 기준으로 130점보다 높으면 아 체감 난이도가 더럽게 어려웠나 보구나 140이 넘어갔으면 아 진짜 어려웠나 보구나 120이었으면 아 그래도 좀 비교적 쉬웠나 보구나 1등급 컷이 13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샘플에서는 지금 국어도 131이고 137이니까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점수가 그냥 원점수의 합은 251점으로 똑같지만 똑같지만 이것이 지금 과목별 점수에 따른 백분이나 표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습니다. 근데 B가 최종적으로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가중치, 과목별 가중치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건 학교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3이 되게 되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컨설팅도 받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수능을 보셨을 때 자 수학 나영의 지금 학생들의 최고 점수가 149점 그리고 국어가 140점 결국은 이 두 과목이 다 해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 1교시가 지금 여기 압구정 국어논술의 그 타이틀 자체가 1교시를 압도하는 힘이더라고. 굉장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1교시 때 멘탈 털리기 시작하면 2교시, 3교시, 4교시 그냥 뭐 다 쭉쭉쭉쭉 터집니다. 앞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올해 사실 수능을 신청한 학생들은 52만 명 수능장에 나타난 학생들은 최종 수능을 다 본 학생들은 48만 명밖에 안 돼요. 왜? 1교시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2교시 끝나고 또 집에 갑니다. 3교시 끝나고 또 집에 가요. 보통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온 학생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1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표준 점수가 제일 높고 지구과학 원의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던 걸로 보아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보다는 1이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윤리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지리 과목들이 경제나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기피하는 과목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어머님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끝난 거예요. 이걸로 작년도에 지금 한양대학교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교과 전형 내신 평균 등급이 1.15등급이었어요. 현대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에도 1.1등급 안 나옵니다. 현대고등학교 전교 1등은 보통 1.3등급, 1.4등급 나와요. 왜? 111 해가지고서 전 과목이 올 1등급으로 내가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라 112, 123, 112, 111 이래서 합쳐서 보니까 내가 전교 1등인 경우가 훨씬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무언가 뚫을 수 있다? 이거는 자사고랑 아무 관계없는 전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남은 것은 뭡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이 남아있을 텐데 자사고가 논술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데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이번에 현재 고3 학생들부터 논술도 줄이라고 대폭 얘기해놨죠. 그래서 연대, 서강대 이런 데가 논술을 거의 반타작으로 그냥 다 줄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예체능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없어질 것이고 실기 전형 중에서도 지금 여기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어학 특기자,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인문학 특기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냥 종합 전형, 약간의 논술, 학교별로 이거 준비하는 거 다 다르죠. 그래서 수리과학형 논술, 수수리형 논술, 통계형 논술, 자료해석형 논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3한테 너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고3 애들 아직도 몰라요. 점수 맞춰서 갈 거예요. 현대고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맞춰서 갈 건데 이게 고3이라도 잘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로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뭐 45분입니다.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내신 안 나오면 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수능도 굉장히 지금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학생부가 이것도 줄여 이것도 줄여 이것도 줄여 이것도 줄여 해가지고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자, 현재의 어머님들 중학교 3학년이죠. 그럼 조금 더 한 학년 더 내려가서 중학교 2학년 동생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중학교 2학년은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 첫 번째 자율활동 없어집니다. 독서활동 없어집니다. 봉사활동 없어지죠. 그리고 다 없어지고 교내 수상대회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그렇죠. 세특과 내신만 남는 거죠. 행특도 남아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 같은 것들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밝고 쾌활하고 명랑함 이런 거 있잖아. 대인관계 원만하고 온순함 뭐 이런 거 지금도 그렇게 써줘요. 대부분 그렇게 써줘요. 물론 자사고니까 그렇게 안 써주겠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100% 그렇게 써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또 내신이에요. 세특이 뭐예요? 수행평가잖아요. 세특이 수행평가죠. 지금 수행평가의 비중이 지금 많이 하는 학교는 서울의 뭐 외고 90%까지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방학 때 다음 학기 예습. 이건 선행도 아니야. 그냥 예습해가지고서 빨리빨리 돌려야 수학 같은 경우 단원평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본문암기 뭐 이런 것들 보통 많이 보잖아요.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교내 수상대회가 됐던 지금 학생부를 입력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제되었던 봉사활동은 서강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반영 안 한다라고 모집 요강에 밝혀놨어요. 왜? 봉사점수 만점인 거 사실 아이의 봉사정신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엄마가 다 해줘도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사활동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사실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신이고 독서기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외부에서 자꾸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컨설팅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일단은 없애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학급반장 선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에 학급반장 선거를 해요. 그런데 반장으로서 책임감이 투철하고 통솔력이 대단하며 이렇게 써주면 아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트라 캡숑 나이스장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학생부입니다. 자, 최근에 봤던 학생부가 학급 반장으로서 우리 반 학급 정하기 시간에 담임선생님과 같은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해서 담임선생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자라는 급분을 제안해서 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고 토요일 휴업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멘토를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반 단합을 위해서 학급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반 1년 동안 흔적 남기기 시간을 통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SNS로 널리 홍보하였고 읽어보면 아, 이 새끼 대단한 거 했네 라든지 아니면 아, 남들 다 하는 거 했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미화시켰구나 다 알아요. 남의 학생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학생부 전형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의 학생부 들여다보시게 되면 통상 밝고 쾌활하고 명랑함 이런 후진 학생부 좋은 학생부는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금상은상 동상 금상은상 동상 최수상 우상 최수상 우상 이런 게 좋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량화된 데이터들이 와 교내 수학경시대회 금상 대박 그럼 최소 얘가 3%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영재학급 출신이야? 이 학교 영재학급 출신이야? 영재학급 몇 명이나 뽑는데 20명 뽑잖아. 최소 전교시 20등 아니면 그걸 악랄하게 그렇게 내신 성적으로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30등 안팎의 언저리에는 있겠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학교 내년부터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해도 학교는 다 티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시효 경영 특강 같은 걸 해요. MBA 수업을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학교가 현대고등학교예요. 그런 것들을 어느 학교가 하겠냐고요. 이 학생이 들었던 게 시효 특강을 들었어. 그게 학생부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사고급 이상이겠네. 끝. 자, 그래서 자율활동 보시게 되면 여기 사회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잘 적어주셨어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영역적 관점, 경제적 관점, 환경적 관점, 생태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이 전부 다 조사해서 전부 이것을 갖다가 UCC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UCC 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하였음. 이런 것들은 좋은 내용이죠.
왜? 구체적인 얘기니까. 아, 이거 요즘에 다 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했구나. 이거는 읽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다가 국어 선생님이 자, 보면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며 독서량이 풍부함. 독서량이 풍부한데 9살 인생 자전거 도둑 불균형 3권 읽었는데 무슨 독서량이 풍부합니까? 이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인 거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잘 써줘야 되는데 실제 하현대고등학교 안에서 5등급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어지간하면 잘 써준다라고 교무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기재하는 양식들은 바뀌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학생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도 읽는데 어색하지가 않으면 후진 학생부예요. 다 밝고 쾌하라고 명랑함일 거야. 친구들하고 원만하고 뭐 이런 거. 누가 그럼 친구들하고 티격태격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나 이거 한 적 없는데? 좋은 학생부. 그 학생에 대한 특화된 내용들을 많이 관찰하고 기재해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좋은 학생부냐 나쁜 학생부냐 이 학생부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함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고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 없이 친구를 지내면서 학습 활동을 도와줬으며 지금 보면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와, 요즘 또래 상담자 많이 하거든요. 보통 주 2회를 하는 게 적은지 많은지는 여러 학생부를 보다 보면 다 비교가 되죠. 행위특에 최근에 어떤 학생부 뭐라고 선생님이 써주셨냐면 고3인데 바쁜 고3 수험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본인이 열심히 풀어보는 끈기에 의해서 지금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지리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그 다음에 영어 퀴즈 대회에 나가서 모두 다 좋은 상을 수상하셨으며 그거 앞에 교내 수상 대회 다 있고요. 학생이 끝까지 풀어보는 끈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노력들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전 과목 학교 성적 우수상을 싹 쓸었으며 그리고 장학금도 수여받음. 그럼 끝난 거지. 거기다 대고서 무슨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막 계속 그러고 선생님 마지막에 이 학생이 원하는 그 법학 계열의 참된 인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제발 뽑아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깔끔한 추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추천서 안 받잖아요, 대학들이. 왜? 뻥이 심하니까. 어차피 뽑으면 대박입니다. 뽑으면 대박인 학생 없어요. 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추천서 없애고 지금 학교에서 고교 프로파일링 같은 거 없앤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컨설팅 받아가지고서 전부 다 이과든 문과든 학생들의 지금 독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서 치시면 되는 거냐면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 목록, 서울대학교 추천도서 목록,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추천도서 목록 치면 우르르 나와요. 학년별로 전공별로 다 나옵니다. 뭐 읽어야 되지? 뭐 이런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교과서품 읽으면 안 됩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햄릿의 셰익스피어가 문학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국의 학생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기적 유전자 뭐 리차드 다킨스 이건 뭐 전국이 다 읽는 거 같고 요즘에. 그래서 보시면 매년 수시의 인원을 갖다가 늘렸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공략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자사고 학생이니까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수시 전형 자체를 갖다가 대학들이 늘려왔는데 수시와 정시는 학생부냐 수능이냐 이렇게 나누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는 자사고 다니는 학부모니까 조금 더 수준이 높게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1번 항목부터 끝번 항목까지 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내신도 보고 활동 내역도 보고 출신 학교도 보고 수능도 보고 다 같이 평가하는 축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능을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정시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 최저등급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시 최저등급 맞추려고 하게 되면 그게 일단 전국 1.5%예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걸 다 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엄마들의 입장에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수능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이것만 기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정시 늘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쪽도 사실은 공정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청담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시가 제일 불공정한 것 같대. 왜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12년 동안에 공부한 걸 단 하루의 컨디셔너로 완빵으로 재단을 하냐.
그 엄마 망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올 1등급이 나왔는데 1교시에 멘탈 털리고 나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3. 그래서 지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것 중에서 지금 어머님들이 어떤 대학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비중 줄어들 거고요. 이건 결국은 폐지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2학년 거치면서 지금 현재 면접 그리고 학생부로 갈 건데 얘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고교 서열화.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는 거 기부금 입학제, 그 다음에 본고사, 그 다음에 고교 등급제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고교 등급제 지금 암암리에 다 하고 있잖아요. 암암리에 다 하고 있는 게 그게 고교 프로파일링. 예를 들면 작년에 서산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학교 소개서가 2장. 그럼 거기 뭐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CEO 강의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봉사활동 뭐 하고 멘토하고 뭐 한다고 2장.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고교 프로파일링이 몇 장이냐면 98장이었어요. 저 이거 합니다. 일단 학교 브랜드 빼고도 누구를 뽑고 싶겠어요? 어떤 코스를 밟은 학생들을. 지금 보시면 어차피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위 학교로 갈수록 전국 대학은 교과 전형을 제일 많이 뽑지만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상위 학교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해서 뽑는 거죠. 그럼 집중해서 뽑는다. 거의 얼마? 절반 가까이를 상위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정시인 거죠. 지금 사회배려자 전형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옛날에 연대 자유진리전공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지역균등개발 전형, 이런 사회배려자 전형은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어머님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머님들이 진짜 한 달에 의료보험 뭐 한 2만 원 안팎에서 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머니 없으세요,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위 학교로 갈수록 다시 말해서 등급이 올라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학생들이 치중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서연고 주호 10개 대학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1등급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학종이 보통 경쟁률이 수십 대 1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내신이 거의 좋아야 된다. 학교에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 내신이 많이 결정을 하죠. 물론 자사고의 내신과 일반 학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뒤에 가서 넘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예 이런 학교들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없고요. 고려대학교 학추전형 뭐 원 같은 경우 내신 중심의 선발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그냥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건 한양대가 끝인데 우리 자사고랑은 맞지는 않아요. 보시면 자, 일반 학교들은 학종으로 많이 갑니다.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한 건데 일반 학교들은 학종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은 어디로 많이 갑니까? 정시로 많이 가죠. 지금 이번에 휘문고등학교 뭐 이런 데 압도적인 실적들을 나타냈던 학교들 대부분 재수생 포함해서 정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실적들이에요. 뒤에 가서 현대고등학교 얘기 다 하겠지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시에 아예 못 가는 학교 도시 자체가 있어요. 보면 얘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통상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10대 3이에요. 근데 내려가면 지금 경북만 가더라도 벌써 10대 1이고요. 밑으로 가면 아예 정시는 쳐다도 못 보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시로 갈 수 있는 3대 요소가 특목자사고, 강남권, 그리고 재수생. 이 세 가지가 끝인 거죠. 재수생도 거의 이 지역 학생의 재수생이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정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꿈도 꾸줄 수가 없다. 자, 자사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사고에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현대고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어디? 수능. 그 다음에 어디? 지금 보게 되면 학종 그리고 논술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중이 적습니다. 보시면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보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걸로 더 많이 갑니까? 수능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러면 우리의 비결은 뭐냐? 수능까지 염두하고 교과는 빨리빨리 마무리 좀 지어놔야 되는데 생각보다 현대고등학교가 최근의 트렌드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있는 학교예요. 무슨 말이냐?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세화고등학교에 그 박찬이라고 우리 학원 계속 다녔던 학생이 있어요.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어요. 의대 갔는데 당연히. 처음에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첫 시험을 봤는데 70점 받아온 거예요. 3년 전 얘기. 70점이에요. 선생님 저기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 나와보니까 1등이야. 지금 세화고등학교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60에 맞춰놨습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지금 A등급 그러니까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을 75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막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고등학교는
올해에도 수학 국어가 제일 어려운데 단자리수죠. A등급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과 국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해서 자, 이 외의 대학들은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합쳐서 몇 명? 52,000명. 그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만 명 중에서 그러면 더 떨어질 거예요. 40 중반대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면 40 중반대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국 등수로 봤을 때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5만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만 등 안에 들어야 된다. 만약에 관심 있어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한다. 작년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금 합격 커트라인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 위쪽에 있는 학교들, 뭐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은 관심 없을 거고요. 위쪽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 빼고 나서 영어는 당연히 1등급,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거의 29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인문계열, 그러니까 문과 학생, 지금 문과와 이과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문과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게 1번 경제경영, 두 번째가 이제 선생님 된다라고 사범대 교대인데, 교대 전국에 진주로 가든 전주로 가든 충청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점수가 서울교대는 1.1이고요. 그리고 전부, 지금 점수가 좋아야 된다. 자, 하나 보시면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세화고등학교. 자, 수능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예요? 자, 과목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40, 65, 70이에요. 맞죠? 세화여고도 그렇죠. 넘어가서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가 수능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작년 자료입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35%, 55%, 50%예요. 수능이 90점이 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쫙 왼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내신이 더 어려워요. 내신이 A등급 받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 앞에서 다른 학교들이랑은 좀 달라요. 다른 학교들은 벌써 지금 내신 A등급을 많이 주고 있죠? 보시면 이거 정부가 공시한 자료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현대고등학교가 사실 쉽지가 않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숙명여자고등학교 27%, 60%, 50%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수능이 90점이 넘었어요. 그러면 실제 잘하는 학교죠. 당연히 잘하는 학교인데 전국이 다 이러냐? 그렇지 않죠. 지금 강원도 철원에 가면 양구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그 해비치호텔 앞에 표선고등학교 있어요. 수능이 90점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 빵빵빵빵빵빵빵빵이에요. 그래서 앞에 땡겨보게 되면 내신이 A등급인 학생들의 비율은 얼마? 30% 이내신 대학들은 안 믿고 싶고, 야 수능 봐와. 그러니까 대학들은 항상 수능 최저등급에 목매고 있고, 정부가 수능 최저등급을 완화하라고 할 때마다 대학들은 그게 너무나 싫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저거 다 망가뜨리고 학생들의 변별력을 뭘로 가져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수능까지 마지막 남은 수능 전국 등수라고 하는 유일한 전국 등수 수능을 갖다가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대학들은 그게 너무나 싫은 거죠.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내신 안 보려고 한다. 그럼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지금 논술 같은 것들을 생각하신다라면 학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상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왜? 연대에 올해 없애놨죠. 그래서 올해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뭐 10만 명이 지원할 거다. 수능 최저를 없애놔가지고서. 근데 통상 교과가 거의 30% 안팎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교과를 못 믿으니 수능 최저 등급 받아놓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 학교로 가게 되면 역시 수능 최저가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그냥 20개 대학 안에서만 들여다보게 되면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수능 최저의 위력이 높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머니 이거 지방 애들이 다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을 뒤에 보거든요. 수능 점수가 나오면 그걸 맞추어 가지고서 요거 수능 최저가 되는 학교를 내가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다가 학교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뒤에 가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실제 학교를 너무 높이 써놓으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당일날 멘탈 나가가지고서. 수험생, 다시 말해서 고1, 고2, 고3에게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내신도 물론 내신이 한번 박히고 나면 어머님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내신 잘 보시면 좋겠지만, 내신이 만약에 안 나온다, 빨리 수능을 고민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번 3등급이 터지고 나면 계속 1등급을 갖다가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1점 초반대로 희석을 못 시켜요. 이해가 되시죠?
1학년 1학기 대신이 왜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요 2학기 때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뽑아요. 2학년 때는 그 짓을 안 해요. 3학년 때는 그 짓을 안 해요. 왜? 입장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교과 활동은 원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전공 선택 활동들인데 통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밀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현실이거든. 그런데 3월 달에 잔뜩 모아놓고서 가다 보니까 얘 아닌데? 내신 보니까 얘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다시 뽑아요. 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뽑아요. 1학년 때는 여러 번 뽑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신청하는 걸 3월 달에 하지만 그걸 갖다가 9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시험 엄청 많이 봐요. 첫 번째, 올해 애들 상태 어떤가? 성적평가 보죠. 현대고등학교 작년보다 올해 애들이 얼마나 나은지 못한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4월달에 중간고사 보죠. 5월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지금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하나 보죠. 6월달에 기말고사 보죠. 시험만 보다가 1학년 1학기 다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학기가 1학년 1학기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 목표하는 학교를 낮추거나 아니면 내가 방향을 정시로 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좋아야 입시 설계가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이건 자사고든 일반고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검은색 표에다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나타냈는데 그룹은 누가 결정해? 내신이 결정해요. 그 안에서 합격률은 누가 결정해? 비슷한 내신이 모였을 거니까 활동력이 결정하고 출신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자료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뭐 등급 자료들이고요. 네, 대표님께 말씀하시면 지금 뭐 이런 자료 다 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합격한 학생, 이거 진짜 실화예요. 실화. 이게 어디냐면 세화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세화고등학교 학생.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지금 등급이 1등급이고 얘 2등급인데 0.1점 차이로 얘가 1등급이고 얘가 2등급이에요. 근데 3학년 1학기도 들여다보시게 되면 얘가 94점이고 얘가 94.0이고 얘가 93.9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갈린 학기는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였는데 나머지 학기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 학생이 더 높죠. 그리고 얘는 성실한 학생, 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그리고 얘는 장려상, 얘는 최우수상. 누굴 뽑아요? 서울대가? 얘를 뽑았죠. 두 번째, 서울대학교가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도 대학들은 수능 점수 가지고서 학교 간 비교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꼴찌가 350점을 넘었는데 어떤 학교는 1등이 35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네 꼴찌가 니네 1등보다 나은 거야? 그런 것들을 전부 수능 가지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 내가 내신이 억울하다. 혹은 내가 출신 학교의 브랜드가 좀 딸린다. 라고 하게 되면 나의 존재감이 무엇으로 나타낸다? 수능으로 나타낸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은 학생이 최대한 등급이라도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그쵸. 마인드예요,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의 힘. 많은 돈이 아니라 엄마 나 공부할 테니까 돈 좀 줘.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표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눈에 JTBC 방송했던 내용들로 그냥 캡처를 한번 해보시면요. 첫 번째, 사회통합전형 확대. 이거 이 지역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랬죠. 자, 가끔씩 엄마들이 문막에 땅 사러 갑니다. 횡성에 막 갑니다. 왜? 이거 하려고요. 그 동네 땅 사러 갈 때 아무데나 땅 사는 거 아니에요. 성취도 평가가 제일 낮은 지역으로 가야 유리하겠죠. 그 동네 1등 뽑는 거지 막 뽑아주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그 동네 1등 뽑아주는 거예요. 자, 고교 프로파일 폐지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현대고등학교 불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배려자 전형을 10% 이상 확대하라고 했어요. 10% 이상 확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그냥 90% 안에서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정시 30% 이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봉사활동 제목만 기재한다. 근데 현재 어머님들은 아직 중3이죠. 정시가 40%까지 확대된다. 이게 가장 나쁘다. 그럼 학종반 정시 반인 거예요, 그냥.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님들이 가고자 하는 상위 15개 대학들로만 놓고 봤을 때 걔네들은 어차피 교과 전형 차이 안 하니까 걔네들로만 놓고 봤을 때 약간의 논술과 그리고 학종 절반 그냥 정시 절반인 거예요. 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 봉진 전부 다 폐지하거나 줄이고 수상경영,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자수서 다 폐지한다고요.
이 과정 속에 현재의 중3은 어디까지 대학들이 지금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발표해? 보통 6월에 발표하죠. 6월에 정부가 발표해놓고 여론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걸 9월달 정도에 정정해가지고 한 번 더 발표하고 픽스시키고 끝나는데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계속. 쉬지 않고. 자,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학을 갔느냐 수능을 보게 되면 예전처럼 그냥 동일하게 언어 과목 같이 보고 수학 과목을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가형 이과형과 나형 문과형이 있지만 이렇게 봅니다.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두셔야죠. 그러니까 잘 해두셔야죠. 또 하나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 택하는 거고요. 공통으로 수원수 토하는 거고요. 학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자, 또 여기서 보시면 사회 또는 과학 관계없이 사회나 과학 관계없이 합쳐서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2개 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 중에서 2개, 과학 중에서 2개 이렇게 택하죠. 문과와 이과냐에 따라서. 자,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자, 서류, 면접 블라인드 처리할 거고요. 이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고교 프로파일 폐지,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추천서 폐지, 이거는 어차피 다 뻥이었으니까 어차피 원래 읽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학생부 기재 항목들을 갖다가 전부 다 축소시키고 자기소개서 글자 수도 지금 계속해서 축소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배려자 전형은 이적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지금 16개 상위 대학들 수능 전형 40% 이상을 갖다가 권고하고 그러니까 어느 대학들은 쫄려서 돈 없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 말을 잘 듣겠죠? 그쵸? 30% 올리라고 하니까 서강대학교 제까닥 말 들었죠? 돈 많은 학교들은 안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정말 0.1%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종 100% 수시에서.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정시를 확대하는데 현재의 예비 중3은 무조건 확대. 근데 이 앞에는 권고.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권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정시 바라보고 가야 된다. 현재 여기죠. 과목당 500자, 방과활동 미기재, 연간 500자, 그리고 연간 500자 해서 계속해서 지금 1000자에서 500자로, 7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대한 국어, 수학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이따 뒤에 가서 현대고등학교 학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 교육개정 과정이 반영이 돼서 학생들은 선택식 수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추천서는 폐지될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분량도 줄어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 현재 고3 학생들,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현재 예비 고3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의 모집 요강 가장 많이 변경되는 건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시면 논술 완전 축소, 얼마나? 거의 40% 가까이 축소. 그러면 줄인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정시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학종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논술 줄여서 기존의 정시랑 학종으로 좀 나누어 주고, 고려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특기자 전형 대폭 감소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확대되는 전형들은 학생부 전형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정량화된 평가들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정시 인원 자체를 갖다가 정부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확대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 영어를 버려요. 영어가 사실 자격 조건 같은 거야. 당연히 몇 등급? 1등급. 영어가 올해 몇 등급 나왔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1등급이 7% 정도 나왔죠. 작년에는 5%, 그 작년에는 10%.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대평가 1등급보다 영어 최고 등급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연고대와 같이 상위권 학교에서는 영어 1등급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어떻게 가느냐? 인문계열, 다시 말하면 전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없어진다라고 전공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 줄이고서 국어 상승. 이과 학생들은 어떻게? 수학 상승. 그러니까 전공이 내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쪽으로 간다.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혹은 어문계열로 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학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어도 높아질 것이다. 사회과학 계열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대학 갈 때 서울대가 어떻게 뽑느냐? 수학,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반드시 이거 하나 택해야 된다고. 요런 대학 갈 거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 계열이 어떤 계열이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재료공학과에 갈지 금속공학과에 갈지 아니면 기계공학과에 갈지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아도 이공 계열을 갈지 자연과학 계열을 갈지 아니면 어문 계열을 갈지 의료보건 계열을 갈지 정도는 큰 카테고리는 결정이 좀 되어줘야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전공 선택을 할 때 그에 걸맞는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신문에서 스크랩한 내용이에요. 뭐냐? 지금 이게 어떤 특정 학생이 아니고요. 현재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입시 제도를 가지고서 세 종류의 지금 지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강남, 목동, 분당 지역 그리고 강북 지역 그리고 아예 시골 지역 세 개로 나누어서 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힌트가 있어요. 보시면 자, 강북의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정시 확대 반대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의 학생들은 정시 확대에 찬성하지만 솔직히 뭐든 상관없어. 어느 쪽이든 대응이 가능하거든. 혹시라도 이 얘기와 우리 아이가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말 그대로 원래 사실 내신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이기는 한데 여기는 말 그대로 경쟁이 연락에 살벌해서 전교 1등이면 1.1일 것 같지? 아니, 전교 1등에도 내신이 1.5, 1.6 사이에 놓여있는 게 보통의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으로 승부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태어났다라고 하고 강남 지역에서 학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거야. 자, 넘어가서 보면 나는 반대. 강북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학종밖에 없어. 자, 봐라. 강남 목동 애들은 어릴 때 유학 다녀와, 영어도 잘해, 국어 수학 학원 엄청 많이 다녀.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어차피 게임이 안 돼. 강남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나도 반대야. 강남뿐이 아니야. 분당이나 일산 애들도 못하니 얘네들도 엄청 잘하는 애들이잖아. 넘어가서 보시면 자, 애초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애초에 한 가지 전형만 준비하는 애들은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어.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 하면 올 여름 얘기였어요. 그런데 정시를 갖다가 잔뜩 늘려놓으니까 원래 한 가지 전형을 이제 준비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왜? 이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니까. 옛날에 이게 20%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을 때에도 이걸 강남권 애들이 다 뚫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더블로 늘려놓는데 당연히 이거 목표로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활동 내용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까지 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고1이 해야 할 특명이다. 고3에 가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내가 마땅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애초에 한 가지 전형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도 강하고 저런 전형에도 강하다. 강북에 선생님이 그러셨대잖아. 정시역대가 발표가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다 망했어. 야 우리 다 망했어 야. 그래서 전교에서 어차피 수능 준비한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얘네 안 하고 있는 수능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택하는 과목이 20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걸 다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못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선생님이 200명이 있어야 200과목을 다 깔아줄 텐데 선생님 200명 없잖아요. 현대고등학교는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국어 1학년 1학기 때 국어가 공통국어가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준비 다 하셨죠? 다 하셨어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4시간 하고요. 다른 학교도 이래? 아니, 다른 학교는 달라요. 2학년 2학기 때 독서를 합니다. 3학년 1학기와 2학기 때는 화작으로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통국어가 지금 상당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학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수학, 공통수학 하고요. 수원, 수투, 화통,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상식적으로 나와야 될 미적분이 안 나와요. 미적분을 안 해도 되는 학교예요. 수학과제 탐구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진로 선택 과목인데 얘네는 필수 과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자, 그리고 나서 뭐 영어는 영어 1, 영어 2, 그 다음에 독해와 작문으로 끝내버리고 2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들이 등장하죠. 선택 과목이 뭐가 등장하느냐? 국어 잘하는 학생은 국어 선택할 거고 수학 잘하는 학생은 수학 선택할 건데 수학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선택할 수 있게 깔아놓은 게 아니라 기하 벡터를 깔아놨어요. 미적분은 끝까지 등장 안 합니다. 그쵸?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택 1 보이시죠? 자, 사회는 몇 개? 5개. 원래 사회가 수능에 몇 과목이라고요? 9과목. 그 다음에 과학 8과목, 물화생지 1, 2 해서 8과목인데 다 해서 9개 과목 깔아놓고 나서 그 중에 몇 개 택하라고? 3개 택하라고. 서울대 가려면 제2외국어 해야 되죠? 제2외국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택 1. 계속해서 선택 과목으로 가고 있는데 남는 티오에 낑겨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본인이 준비를 해서 내가 영어를 선택해야 될지 국어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기하 벡터 준비해가지고서 수학을 택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미리 끝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사고는 당연히 국영수에 대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를 갈 때 국영수에 정말 소질 없다. 사실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무슨 특기적성 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진로교육이니 창체니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실제 가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하는 데가 자사고예요. 왜? 대입 실적 때문에. 이번에 서울대 누가 제일 많이 갔습니까? 서울대 누가 제일 많이 갔어요? 수능 만점자를 3명이나 배출한 외대부고. 외대부고는 기숙사 학교죠. 얘네들의 하루 일과표를 생활지도 부장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숙사 학교가 소위 말해서 그냥 막 애들 막 잠금반, 뒤주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서 막 그 아이들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거 그런 학교들이 결과물이 좋기는 해요. 통제도 잘 되고. 여기서 보시면 6시 반에 기숙사에서 기상합니다. 기상해서 정신 차려야죠 이제.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고 점심 먹고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하고 저녁 먹고 의무 1차 방과후, 의무 2차 방과후가 끝나고 나면 밤 11시에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11시에요. 그럼 언제 공부해요?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야죠.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2시. 2시에 자가지고서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6시 반에 일어난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당 오락인 거야. 이렇게 3년 동안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서 평범한 머리잖아. 우리 다 평범한 머리잖아요. 평범한 머리에 결정적 변수는 양이에요. 양. 영재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학교 가는 학생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야. 관리 잘 된 아이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실 쑥과 마늘을 먹었더니 3년 후에는 수능 만점으로 사람 됐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성적은 학습량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A등급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화고등학교의 사례를 좀 들었었는데 현대고등학교는 여전히 내신 따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시게 되면 지금 강남구 전체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광역단위 자사고를 포함해서 4년제, 그 다음 전문대, 해외 간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그걸 진학률이라 놓고 취업하는 학생, 그러면 진학도 취업도 아니라면 얘는 뭐하는 학생입니까? 그렇죠. 재수생의 비율이 워낙 높아요.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낮은 지역이 강남구예요. 50%가 넘는 애가 없어요. 그럼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경상북도, 전라남도. 거의 99%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진학을 했느냐를 갖다 들여다봤을 때 현대고등학교 여기 있죠? 49.4%가 갔고요. 4년제 49% 갔고요.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질수록 4년제도 양질의 학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다른 지역 가게 되면 이게 강남구니까 이렇지 다른 지역 가게 되면 20, 30%예요 보통. 심지어 많으면 3, 40%. 아까 경상북도, 전라남도 많이 가는 이유가 여기가 한 40% 돼서 그래요. 전문대 가는. 근데 전문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간호학과 있죠. 서울에 있는 간호학과, 뭐 삼육보건대 이런 데 간호학과. 서울에 전문대 9개인데 그거 내신 등급이 3등급 안팎이에요. 일반 학교에서. 그럼 강남으로 넘어오면 강남 프리미엄 얻어서 한 3.5등급, 4등급 이런 거죠. 간호학과 같은 경우 1등급 후반대. 보시면 서울대 수시 진학 실적이 현대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에요. 수시반, 정시반. 그래서 3년 동안 31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수시와 정시, 작년도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요. 작년도에 이렇게 진학을 했고요.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다른 자사고들 넘겨서 보시게 되면 현대고등학교가 3년 동안 최근 3년 합계로 봤을 때 수시와 정시를 놓고 봤을 때 정시의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동고등학교 70%,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세화여자고등학교 65%, 3분의 2, 휘문고등학교 80%가 정시인 거에 비해서 현대고등학교는 두 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학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해 2019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성취도를 봤을 때 A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평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대평가 1등급과 2등급과 2등급이 11%까지니까 3등급의 일부가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과목이 뭐야? 수학. 두 번째로 힘든 과목이 뭐야? 국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지금 국어가 A등급이 5점 몇 프로 나왔던 표 있었죠? 수능 봤었던 표. 그건 작년도 거. 작년도에 비해서 A등급이 좀 더 올라오기는 했으나 과학 같은 경우 41%에 비하게 되면 수학이나 국어가 진짜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3월 달에 전부 선발을 합니다. 국토순례라고 해서 전남 담양이든 아니면 낙산사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의미 있는 국내의 장소들을. 글로벌 인재특강이라고 해서 이것도 선발이고요. 지금 미래 지도자 과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선발입니다. 전교생 대상으로 다 같이 하는 운동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경영 특강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CEO들 불러다 놓고서 특강하는 건데 이것도 100명 뽑아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1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들이 자 보세요. 뒤에 세화고등학교 가게 되면 실제 보시면 세화고등학교 별로 없죠. 쓸 게 별로 없어요. 주요한 내용들이. 다른 학교가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거야. 여기 보세요. A등급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D등급, 2등급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현대고등학교는 굉장히 내신 따기가 빡빡하다. 수행평가의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수행평가가 30%나 되죠. 자, 그러면 수행평가의 비중이 30%인데 지금 학원에서 준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론대회 같은 경우 전체적인 가이드도 학교에서 좀 잡아주고 학원에서 잡아주고 학교에서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전부 다 나와 있죠. 라디오, 드라마, 극본, 창작. 이런 것들이 지금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해가지고서 1년에 4번의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의 비중 자체가 높기는 한데 얼마나 높냐? 50%예요. 50%이기는 한데 거의 단원평가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함수,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수행평가를 진행을 함으로써 소위 미니 중간고사, 미니 기말고사와 같은 쪽지 시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대고등학교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수업이 소위 말해서 창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 연계한 수업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현대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준비를 많이 시킬 수 있고, 두 번째가 연계해서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 50%, 수시로 진학하는 학생 50%,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수시의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내신 관리를 잘 하는 게 내신은 버리는 거지 뭐. 어차피 내신은 포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내신으로 일단 가보다가 안 되면 그러면 정시로 간다. 3등급 이상 현대고등학교에 진학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현대고등학교 지금 얘기가 좀 도움이 되고 계세요?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끝내버리겠어요. 근데 현대고등학교에 진학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현대고등학교 왜 가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대학을 잘 갑니다. 뭐 자사고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학교의 특목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실적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엄마들은 실적 때문에 가는 건데 실적보다 첫 번째 면학 분위기, 두 번째 애들이 순해요. 이게 거의 1, 2번이에요. 실적이 한 3, 4번쯤에 나옵니다. 애들이 순해요. 뭐 사립초 왜 가야 돼요? 뭐 애들이 순해요. 문제는. 그래서 3등급인 경우가 작년에 연대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등급도 포기하지 말자. 연대 갈 수 있다. 그럼 3등급이면 통상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등급이면 어디 갑니까? 아까 15개 학교는 간다. 그럼 일반 학교는 3등급이면 어딜 가냐?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거죠. 3등급 정도면. 근데 아까 15개 대학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별로 당연히 내신에 대한 그 편차는 다를 수 있고 대학들이 그걸 인정하죠. 학교별 아이들의 수준 격차를
수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전달 인정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세라고등학교 보여드렸고요. 휘문고등학교도 이게 뭐가 많아요. 자 보시면 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지금 고3 때 돼가지고서 갑자기 생기부 기록하게 되면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이 내린 공문이에요. 공문 스크랩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3에서 생기부 기록의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해지니까 이 현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뿌린 거라고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고1 때부터 관리 잘해주라고. 고3 돼서 갑자기 하게 되면 이상이 찌그러져 보이니까 학생부가.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활동은 무조건 다. 시작. 예.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학교들도 A등급 비율이 높아요. 지금 경희고등학교, 현대고등 이게 사실은 현대고등학교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실 말만 이게 자사고지 이게 그런 학교들이기는 한데 중앙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사실 A등급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고등학교가 제일 내신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원래 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고등학교 학생들 한 두세 명한테 물어봤어요.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야? 제가 지난달에 12월 초에 부산에서 한 2번 정도 고3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특목고였고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였어요. 니네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야? 뭘 것 같으세요? 공부하는 게 제일 방해되는 게 애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스마트폰, 게임, 이성교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스마트폰이에요. 최근에 현대고등학교들 상담하는데 너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했니? 여자애가 4등급이야. 고3이. 장난 아니겠어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없애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경기도의 외고에 가면요 아예 그냥 통신만 셧다운되는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게 있어요. 아예 그냥 핸드폰 안 돼버리게. 근데 이게 시중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1등급인 학생 1시간이야 2등급인 학생 1시간에서 2시간 3등급인 학생 2시간에서 3시간 4등급인 학생 3시간에서 3시간 완전 정비합니다. 얘네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하루에 스마트폰 5시간 사용하면서까지 5등급 유지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자사고 필요 없어. 다 이거. 다 이거래. 이성교제 다 이거야. 이성교제 아니라고 하면 애들끼리 뭐 떡볶이 사 먹으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자기야 뭐해? 하면서 서로 영상통화 켜놓고서 서로 문제 풀어주고 있잖아. 니 거나 풀어. 각자 자기 건 푸는데 서로 거 풀어주고 있어. 나쁘다고 생각 못하면서 게임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나쁘다라고 하도 인기가 많아서 애들이 이러고 강남역에 모여요. 나쁘다고 생각 못하면서 나쁜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여기다가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푸는 거 나 음란물이고 폭력물이고 나 아무 관심 없고 애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엄마들은 들어가서 잘하고 얘기하지만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진짜 심각합니다. 엄마가 통제도 안 돼. 애들 핸드폰 뺏으면 애들이 공폰 삽니다. 애들이 핸드폰이 2개야. 어른은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중3 때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언제 제일 많이 했니? 중3. 맞죠? 중3 1학기가 아니고 겨울방학 때 지금. 지금. 몰입 수업. 이게 그 다음이 초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불사지르고 공부해라. 이렇게 불사지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고3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고3 어차피 사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고3 빼고 나면 이게 지금 화면이 잘린 거예요. 고3 빼고 나면 중3 지금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고1,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서울고등학교 강당이에요. 머리 빡빡 깎고서 선생님 수능 잘 보고 오겠습니다. 늦었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중3 때 깎았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재수학원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다 해봐야 재수에서 성공하는 학생들 몇 프로? 17%. 아까 그룹이 올라간 학생 뭐 홍익대학교가 건국대학교 이런 거 말고 홍익대학교가 시립대 같다 뭐 이런 거
홍익대학교가 중대 같다. 뭐 이런 거. 17%. 생각보다 재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올해도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네, 겨울방학 그리고 3월달에 압구정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어학원이 여기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이죠. 뭐 학생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의 상태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씩만 학생들이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365일이 누적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로 보답할 거예요. 거꾸로가 되면 우리 주식하잖아요. 1%씩만 매일 빠져도 365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난리도 아니죠. 자, 읽어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 애들이 읽어야 되는데. 자, 다시 시작. 시작. 엄마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달라져야 될 텐데. 아, 네. 그래서 그 압구정 국어논술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 학원이 큰 역할과 힘이 될 것을 응원하면서 제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